자, 김성회 의원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시고, 네. 그래서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서 아마 생각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뭐 크게 생각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행안부 쪽으로 넘어오잖아요. 뭐 이제 조정을 하는 거라서 조정의 역할은 대통령실과 검찰개혁 TF가 하는 거니까요. 네네. 예. 하면 하는 대로 되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행안부가 굉장히 뭐랄까 무섭고 무거운 이제 그 부처가 됐고, 그 부처를 또 그 관리 감독하는 곳이, 관리 감독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뭐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견제하죠. 네. 예, 견제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는 바로 상임위원회가 행안이고요. 네. 예. 이것부터 그냥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행안부로 이렇게 수사권이 다 넘어왔는데 행안부 휘하에 또 경찰이 있잖아요. 이 행안부의 그 무게감이 너무 커졌는데 그 수사권이 한쪽으로 다 쏠리는 건 타당한 것이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뭐 사실 그 논쟁보다는 더 중요하게는 두 가지 위원회를 주목해서 봐야 될 겁니다. 네네네. 첫 번째는 국가수사위원회. 예. 뭐 많이 뭐예요? 들어보셨겠지만 예. 국가수사위원회는 지금 뭐 공수처, 그다음에 중수청, 또 뭐 경찰, 국수본, 네. 뭐 되게 다양하게 사건들에 대한 처리를 하잖아요. 네네네. 기관들이 많은데 이 사건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정리하는 데가 국가수사위원회거든요. 그렇죠. 뭐 모든 그 수사기관들이 다 한 사안 갖고 수사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건데 예. 이거는 그런 걸 만들자라는 이야기까지만 나오고 예. 구체적인 게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독립적인 기구로 둘 거라서 예. 여기에다 얼마나만큼의 힘을 실어줄 건지, 예를 예. 들어서 국가수사위원회가 그러니까 한 10명이 모여갖고 뭘 수사위원 하는 게 아니라 네. 각 자치단체별로 뭐 이런 저런 식으로 해서 꽤 많은 숫자의 위원들이 등장을 해야 사건에 대한 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언론에는 특수부 사건 하나만 보도되지만 예. 사실 민생과 관련돼서는 수십만 건의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거를 조정하는 국가수사위원회 어떻게 결정한 건지가 중요하고요. 첫 예. 번째는. 그다음엔 더 중요한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이게 핵심인데 예. 국가경찰위원회는 뭐 하는 데냐면 지금도 있긴 해요. 예. 근데 유명무실합니다. 네. 뭐 있는 동 많은 동 하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확대 강화할 것에 대한 대책도 제가 낸 적이 있거든요. 다만 그때 논의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뭐 이게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줄여서 하면 경찰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국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수사권도 많이 갖고 있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야 우리 정권 때 뭐 경찰이 힘 다 몰아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권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수사기관이 권력의 입맛에 맞게 놀아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요. 근데 경찰을 무슨 힘으로 장악했냐면 네. 경찰청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총경 이하.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한 4급 이하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하지만 네. 3위 1급은 예.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이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이렇게 알게 모르게 네. 해왔던 겁니다. 민정수석실에 경찰을 파견해 놓고 민정수석이 이와 관련된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통령 말을 경찰이 맹렬하게 충성을 했던 거거든요. 네. 뭐 아닌 말로 경찰청장을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요. 사실상 대통령은 임명하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권도 사실상 민정수석이 행사해 왔거든요. 그랬죠. 이거를 고치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해서 이건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처럼 여야가 같이 하는 겁니다. 네. 추천해서 이걸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고 예. 국가경찰위원회에 인사권과 예산권을 넘겨주면 네. 경찰은 독립적인 기구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독립적인. 네. 항상 영향은 있습니다만.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민정수석이 힘을 잃으니까 안 했던 거예요. 예.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이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 검찰 독립적으로 하라고 권력 내줬다가 이 되치기 당한 걸 너무 자주 당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해서 경찰을 내버리지 말자라는 의견이 우세해서 민정수석실에서 그냥 관리하는 형태로 넘어갔던 거죠. 네.
그럼 지금 이번에 행안부가 권력이 세지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이제 국가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국가경찰위원회가 강화돼서 국무총리실로 가서 권한의 분산이 일어나면 네. 경찰청장과 경찰들이 민정수석실에 오다만 받고 맹렬하게 뛰는 게 아니라 그냥 예. 국가경찰위원회 상식적인 판단을 받아서 승진할 것 같으면 이 문제가 상당히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행안부는 법무부하고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법무부는 검찰들이 승진하면 가는 데가 법무부예요. 네. 근데 법무부 차관은 검사장 중에 꼬레비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장관 밑에 차관이고 차관 밑에 검찰 조직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뭐 차관 밑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근데 예. 차관은 되게 높은 자리 아닙니까? 예. 근데 검찰들은 의도적으로 지네 검사장 중에 맨 순번 낮은 애를 법무부의 차관으로 보냄으로써 법무부의 위상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니네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과 차관 사이에 검사장부터 고검장까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자기들 마음속에는. 네. 그리고 실제로 검찰국장부터 시작해서 이 법무부의 중요 보직들 다 검사들이 맡거든요. 그러니까 그도 꿀보직으로 여기고. 그렇죠. 그래서 법무부가 사실상 검찰의 손에 휘둘린다는 평가를 받는 건데, 네. 근데 행안부는 어떻습니까? 행안부는 경찰이 없어요. 경찰이 없지. 그러니까 경찰이 승진해서 행안부를 가는 게 아니에요, 구조가. 그렇지. 경찰에서 네가 이제부터 가서 행안부 차관하라. 네. 이런 거 안 한다고요. 네. 행안부는 그보다 훨씬 큰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산하에 경찰이 들어오더라도 그러니까 네. 수사기관이 다 모인다고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의 힘이 세지거나 아니면 경찰이 행안부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행정안전부로 온다고 해서 행안부 장관이 마음대로 경찰을 부리거나 경찰이 행안부를 장악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방대해지는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걸 행안부로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첫 번째는 경찰의 독립적인 인사권을 보장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하는 것. 그렇지. 두 번째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정부와 검찰개혁 TF가 정확히 보여줘서 이런 정도의 조정 능력이면 완전히 분리를 해주겠구나 네. 라고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전국 각지의 지검 고검이 있잖아요. 그 청사도 매우 크고 이게 중수청이 행안부로 오고 또 공소청은 또 법무부에 그대로 둔다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걸 뭐 걱정을 하십니까? 뭐 걱정은 아니고 해수부 부산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건물을 지을까 하다가 임대할까 하다가 임대해버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공무원 조직은 네. 그게 정해지면 사람당 정해진 평수가 있습니다. 면적, 요즘 면적을 쓰죠. 1인당 제가 수치는 모르는데 네. 예를 들면 1인당 3평방미터를 쓰도록 돼 있어요. 네네. 3평, 예. 10평방미터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500명이 근무하는 청사의 크기가 법적으로 대략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도 검찰이 이거보단 크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숫자가 조정될 거 아닙니까? 네. 아까 전에 중수청을 만들면 제일 먼저 누가 빠져나가겠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왜 나가냐? 예. 검찰 수사관은 7급으로 들어오고 검사는 5급으로 들어오는데 4급에서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게 검찰청이라는 조직 하나 안에 들어있잖아요. 네. 이 7급들은 다른 행정부처 같지만 6급, 5급, 4급. 보통 7급으로 들어오면 4급까지는 잘하면 가고 네. 더 잘하면 3급, 2급도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검찰은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수사관들이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조금 가면 검사들이 가로막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이 중수청을 만들면서 네. 자, 수사관님, 예. 여러분들도 이제 2급, 1급이 될 수 있습니다. 청장도 할 수 있고 경찰처럼 쭉쭉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 강제로 옮긴다, 저런다를 떠나서 당신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면 이제는 윗길로 승진이 터진다. 가만히 있자. 그러면은 지금 검사가 하는 역할을 수사검사가 하는 역할을 수사관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그러면 검사들은 다 그 공소청에 남습니까? 현재 구조로서는 그렇죠. 그렇군요. 이제 완전히 검사가 수사를 손 놓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도 내가 수사를 하겠다, 굳이 수사를 하겠다 그러면 아예 검사
그 떼어놓고 수사관으로 해서 그렇게 올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없겠지. 예, 뭐 그래서 검찰에서는 법적으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네. 수사관의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번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면 네. 승진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28살에 대한민국에서 헌신하겠다고 7급 공무원 들어왔는데 네. 38살에도 6급이면 그리고 그럼. 신이 넘어서 그러니까 20년 동안 2급, 3급 올라가고 끝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면 승진의 기회가 있는 저 광활한 서부로 나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사관들 조정은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의 복무 규정에 따라서 1인당 쓸 수 있는 면적을 계산해서 네. 적절하게 공간을 활용하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그러면 김정민, 남경민의 미래는 어떨까요? 그건 뭐 이제 대통령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다른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 상설특검 사안과 무관하게 김정민 수사관, 남경민 수사관은 수사관으로서 행안부로 오게 됩니까? 일부는 검찰에 남아 있을 거고 일부는 행안부로 오게 될 테니까 네. 그건 뭐 이제 그들의 선택에 따르겠지만 네. 그 전에 수사를 먼저 받아야 되니까요. 그렇지, 수사 먼저 받아야지. 그 뒷일을 지금 걱정할 때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일 걱정할 때는 아니다. 네. 아,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똑바로 수사기관에서 얘기해서 예. 선처를 받도록 해야죠. 아. 그런 말단 수사관들이 뜯고 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건 예. 어제 서지영 검사도 본인 저기 페이스북에 글을 썼지만 네네. 제일 먼저 들어오면 받는 교육이 증거를 어떻게 보존하는가입니다. 그렇지. 자금의 출처이고. 경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관봉이라는 건 이렇게 묶여서 딱 5천만 원이 세트로 모여져 있는데 거기다 네. 띠에 얼마라고 써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버렸다는 얘기를 쉽게 믿을 사람이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